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미국 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시장입니다. 엔비디아가 미국 시장에서 시총 2위를 되찾으면서 기술주가 강했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의 반도체 투자 심리를 조금 더 이끄는 흐름들이 있었고 현재 오후장도 삼성전자 빨간불이고요. SK하이닉스가 4%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금융주도 시장을 돕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장중 2,700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제약 바이오주는 수급이 약간 빠지면서 쉬어가자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전반적으로 대내적으로 잭슨홀 미팅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 아시죠? 이 시장 재료를 기다리면서 시장은 그래도 무난한 흐름을 타고 있다. 이게 오늘 중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한시 시황 지금부터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에 좀 성공하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흐름들 살펴보면요.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장중에 2,700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어제 대비해서 2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요. 어느덧 2,695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786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수급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세력의 힘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쪽에서 전기전자 섹터를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금융과 증권 섹터를 중심으로 매수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48억 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방향성을 탐색하지만 현재 18억 원 순매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의 공방이 좀 있는 상황이네요. 개인 쪽에서 1,348억 같은 양을 좀 외국인 매수하는 거에 비해서 팔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닥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에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는데 수급이 좀 붙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코스피 외국인에서도 그렇고 코스닥 외국인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의 흐름 전체적으로는 보여주고 있는데 228억 원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나오고 있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 3가지를 뽑아봤는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으로 이 얘기를 좀 꼭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에서 진검승부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ESSD 시장에서도 진검승부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는 이제 기업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서버에 적용되는 데이터 저장 장치입니다.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HBM에서 굉장히 경쟁이 좀 세질 거다라고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SSD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2의 HBM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서버에 적용되는 데이터 저장 장치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그 서버는요 저장 장치가 HDD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였습니다. 이거와 좀 비교해 봤을 때 SSD가 훨씬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일단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용량을 좀 자유자재로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력 소모도 덜 합니다. 데이터 굉장히 AI 시대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SSD 이쪽으로 조금 더 수요가 좀 많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용 같은 경우에도 기존 HDD에서 SSD 기업용으로 좀 교체하고 있다. 이런 흐름들이 같이 맞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AI 시대에 이 SSD는 핵심 반도체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업의 흐름을 좀 만나볼까요? 우선 SK하이닉스는 좀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용 SSD, 이 SSD 자회사 솔리다임이 정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 21년도였습니다.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 그 부분을 이제 인수하면서 미국 법인을 세운 게 바로 솔리다임입니다. 솔리다임 같은 경우에는 현재 64테라바이트라고 해서요.
고용량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제품을 빌미 삼아 요거를 이제 디딤돌 삼아서 다수의 빅테크 고객사를 현재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를 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솔리다임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잘 나왔는데 12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솔리다임 영향력 굉장히 커질 거고 앞으로 이 시장에서도 점차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단점이 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앞으로도 솔리다임을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응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도 질세라 여기 보시면 이제 128 테라바이트인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64 테라바이트 딱 2배잖아요. 2배 더 빠른 제품을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신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11월 출시 예정입니다. 이런 흐름들로 이 시장을 다시 한번 장악할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도 64 다음 제품 128 테라바이트 제품을 내년 1분기에 내놓을 예정이고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SSD 시장은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 시장 규모를 딱 보니까 63%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많이 커지고 있죠. 앞으로 성장성도 있다고 하니까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M에 이어서 이 SSD 시장의 변화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 환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1,320원대까지 위협당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월 만에 1,330원대로 환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딱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환율은 1,360원에서 1,370원을 오고 갔는데 일주일 사이에 30원 내지 40원까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제 지표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일단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됐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5개월 만에 반등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물가가 둔화됐는데 소비 심리는 괜찮다 보니까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는 약해졌고 위험 자산 그쪽으로 좀 선호 심리가 좀 강해진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국은 좀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디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니 해도 부동산입니다. 이 가격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기 좀 어려운 형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럼 추가적으로 환율이 떨어질까요? 궁금하실 텐데 두 가지 요소를 단기적으로는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22일 금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 금통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이건 좀 고려를 해야겠는데요 하면 추가적으로 환율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 쪽에서는 20일부터 24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잭슨홀 미팅인데 여기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힘을 많이 실어준다면 추가적으로 달러가 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흐름들이 지속될 수 있겠죠. 위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환율이 1,320원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리스크도 있다는 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현재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은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우리나라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2%포인트였는데 이게 현실화된다면 1.75%포인트까지 줄어든다는 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세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처음으로 로봇 제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로봇 관련주가 오늘 부상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대만 폭스콘 자회사에 맡긴다고 합니다. 로봇 첫 제품을 탈각 케이스를 제작 의뢰했다라고 대만 매체는 좀 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준 정밀 공업이 이제 자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폭스봇이라고 해서 로봇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라고 해서 정평이 나 있는데 로봇 부품을 대량 생산하는 데 적합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드명은 정해놨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미래 사무용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애플 쪽에서 가정용 로봇이 미래 성장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로봇은 앞으로 한 2년 뒤 2026년도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가격은 약 $1,000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관련주가 움직이거든요. 오늘 더구전자도 강세였는데 폭스콘 자회사 생산 공식 협력사라고 합니다. 이후에 저희가 데일리 핫스핀에도 이 관심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무난한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펀더멘털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시기인지 굉장히 궁금하고 우리가 비정상화에서 정상화를 밟아가고 있는 한국 시장인데 여기서 혹시 먹거리, 수익률을 좀 잘 낼 수 있는 종목 전략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에서 전략을 분석해 드릴 거고요. 미국 잭슨홀 미팅이 다가오는 그날까지 일부 관망 심리 있을 수 있는데 이 기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은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이 크게 흔들린 다음 이후에 그냥 그 바닥 잘 딛고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네, 이상 맞습니다. 누가 좀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가득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양 네. 시장 모두 다 V자 반등이 성공하고 있고 특히나 오늘은 양 시장 모두 다 5일선이 21선을 뚫는 골드 크로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 정배열과 역배열의 시장은 역시 상방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정배열, 단기적 정배열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이제는 또 예견되고 있는 오장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지 모두 다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한번 체크해야 되는 점은 자, 우리는 잭슨홀 미팅이 이렇게 중요할 시기가 몇 번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10회, 이제 10년 전만 해도 평균적으로 10년 평균적으로만 해도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 상승했을 때가 7번, 그리고 하락했을 때가 3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잭슨홀 미팅에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말 그대로 2022년도에 이 파월 의장의 이 좀 금리의 이 인플레이를 잡기 위해서 금리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너무 이제 강력하게 주다 보니까 그 후유증으로 인한 잭슨홀 미팅에 이렇게 주목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번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 분위기를 훼손하지만 않더라도 현재의 이 글로벌 시장의 V자 반등에 동조하고 있는 국내 시장은 하반기까지도 이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오늘 양지수 골드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캔들을 보면서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니 해도 주식은요, 골드크로스가 나서 정배열이 나야지 주식을 할 맛이 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이 캔들을 보시게 되면 이동평균선이 5일선이 21선 골드크로스가 내는 첫날이고요. 특히나 내일도 여러분들 만약에 갭상승이든 갭하락이든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물량은 그냥 들고만 있어도 되는 편안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추가적인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 가지고 61선 돌파와 동시에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려야 되는 시점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동일합니다. 자, 캔들을 보시게 되면 5일선이 21선 골드크로스가 나는 첫 자리이고요. 오늘은 무엇보다도 갭상승해서 오늘 양봉을 좀 단봉의 양봉이지만 양봉을 좀 내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보다도 오히려 더 너무 깊은 하락을 통해 가지고 61선이 좀 멀리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전고점 이 저점
다시 말해서 이 금은 원료를 딛고 V자 반등이 성공한 현 분위기로는 자, 이 시간이 문제지 60일선 정배열은 제가 볼 때는 가을 때쯤에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이 우상향 패턴이 좀 가지런히 좀 나타날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시장을 좀 잘 파악해야 되는데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수급의 이 시도 현상은 아직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다시 말해서 블랙홀 현상을 보이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나머지의 뒷단에 있는 종목들은 역시 음봉을 맞고 있다라는 걸 좀 오늘도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오늘은 전기전자 반도체 쪽에 물량이 집중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은 오전장하고 오후장이 들면서 조금씩 매물 출현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는 좀 험악합니다. 자, 그러나 저점 매수 그리고 지지 캔들이 나오는 모습으로 하방 경직이 나오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생긴다는 것은 내성이 쌓여가고 있다라는 것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함으로 오늘 시장은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된 반도체 쪽의 밸류체인에서 어제는 이 HBM 쪽과 후공정 테스트 장비 쪽이었다면 오늘은 자, 팬리스 쪽의 이 유로모픽과 온디바이스 쪽, CLS 쪽이 저점을 만들어내시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부터요 저점에서 나오는 종목군, 종목 섹터별로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SK하이닉스가 4% 강세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보험, 건설, 전기가스, 금융 섹터가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을 통해서 봐야 할 테마, 저희가 데일리아스핀에서 4가지를 꼽아봤고 그에 대한 관심주 전략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 화면으로 공개해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데일리 핫스핀 섹터인데요. 첫 번째 테마는 바로 이겁니다. 반도체 팹리스예요. 해가 지지 않을 반도체 섹터에서 팹리스 쪽을 살펴볼 건데 반도체 칩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곳입니다. 이 호실적이 탄탄한 기반으로 자신감을 뽐내는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은 로봇입니다. 애플이 첫 로봇 제품을 만들어낸다고 하죠.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이 호재에 편승할 종목은 무엇일까요? 자, 세 번째는 피팅인데요. 대왕골의 테마주의죠. 한국석유공사가 심해 석유 가스전 개발에 집중한다고 하는데 이 동해 심해 개발 사업을 통해서 제2의 가이아나 광구를 발굴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실현될까요? 관심주 찾아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금융 섹터입니다. 밸류업 기대감이 있고 호실적 호재도 더해지는데 추가 상승할 만한 종목 찾아볼게요. 네, 이데일리 스핀이 포착한 4가지 테마입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팹리스. 오래간만에 들어보셨을 만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그렇죠. 잘 나갔다가 바닥을 예. 파고 지하실까지 내려갔다가 예. 최근 반도체 팹리스가 올라가는 흐름이네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V자 반등 성공하고 전 글로벌 시장에서의 반도체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훈풍으로 이제 돌아서는 이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 조정 깊이가 아주 깊었었던 이 반도체 섹터에서 팹리스 쪽의 종목들 드디어 5개월에서 6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고 오늘은 이 드디어 이제 22선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떤 종목들 군의 안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지 자, 이데일리 스핀 이 전광판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종목을 발굴할 필요 없고요.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클릭 한만으로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적 테마라고 좀 깜빡이는 부분이 있죠. 커서를 갖다 댄 다음에 한번 누르시게 되면 이 종목들이 오늘 실적 테마에서 어떤 섹터가 제일 강한지 순서대로 나오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G, 자, 유로모피 쪽하고 온디바이스 쪽은 1등, 2등입니다. 요걸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첫 번째로 제일 강한 쪽이 역시 가온치스입니다. 역시 팹리스 쪽에 6개월 전에 제일 강했었던 이 종목들, 종목이라고 볼 수 있었죠. 자, 무엇보다도 셋더블, 넷더블 정도의 이 시세 차익을 내고 싼 고점 이후에 21선, 61선 데드클로스를 낸 다음 5개월 조정을 받고 드디어 21선 그 무서운 조정의 깊이가 제일 깊은 21선 저항을 받다가 오늘 드디어 21선 골드크로스가 나는 첫 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변곡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22선 돌파형 첫 자리인데 이것은 변곡점이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표현해 드리고 싶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1차 돌파, 2차 돌파, 21선 다시 안착한 다음에 61선까지
1000원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완성된 변곡점 자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가온치스 같은 경우에는 연간 올해 하반기입니다. 올해 하반기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국내 탑이죠. 이 디자인 하우스의 성장의 가속화, 특히나 삼성의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서 역시나 오늘 펜리스 쪽에 물량이 집중되게 되면 역시 가온치스 쪽으로 오늘 물량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역시 기존의 주도주였습니다. 제주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도 동일합니다. 자, 6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고요. 싼 고점 이후에 21선, 61선 데드콜로스 골드가 나서 이 가파르게 상승이 거의 템버그로까지 났었죠. 그리고 싼 고점 이후에 자, 데드콜로스가 나게 되면 역시 저항을 받습니다. 21선 저항을 6개월 가까이 받다가 드디어 오늘 펜리스 쪽의 종목들 전반적으로 오늘 21선 돌파형 캔들뿐만 아니라 골드크로스 만드는 자리에 제주 반도체도 오늘 골드크로스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메모리 호황에 따른 2분기 매출이 33%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실적 증가율이 가속화될 전망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제주 반도체나 가온치스나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달, 1개월, 2개월 전에도 똑같은 내용이 돌았습니다. 단 기관과 외국인이 저점을 통해 가지고 얼만큼 매수를 통해 가지고 변곡점을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의 기업 내용들이 이제 기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식을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통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가파르게 V자 반등을 통해 가지고 추세를 만들어 놓는 이 변곡점 자리를 잘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펜리스 쪽에 이제는 조정 이후에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괜찮은 신호입니다. 여기서 추세적으로 잘 뻗어나갈 수 있을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테마는 로봇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이 처음으로 이제 로봇 제품을 만든다라는 소식이 대만 매체에서 전해지다 보니까 네. 국내에 관련 산업을 하는 기업들도 덩달아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로봇도 조정을 오랫동안 받았죠.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이 과거 영광을 한 찾아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기 테마에 보시게 되면 커스 빨간 볼 보이시죠?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네 번째 오늘 자리 잡고 있는데요. 로봇을 클릭하게 되면 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역시나 로봇에서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삼성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애플이 첫 로봇 제품을 개발에 박차한다는 소식을 통해 가지고 오늘 연속적인 이 상승의 가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조정을 받다 보니까 매물대가 많이 좀 쌓여 있는 것이 문제이지 회사의 문제 전혀 아닌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한 국내 유일의 로봇, 삼성전자의 반도체 무인 공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 앞으로의 삼성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로봇이 탄생을 기대하면서요. 지금 현재는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자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두 번째로 애플이 가정용 로봇을 만들게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 저는 에브리봇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 청소기, 자, 듀얼 스핀의 물걸레 로봇 청소기뿐만 아니라 공간 분석, 매핑, 그리고 보안, 배송까지도 상업용 로봇을 만들고 있는 곳이 에브리봇인데요. 자, 그 AI 서비스 로봇 청소 전문 회사의 주력 제품이 물걸레 청소기의 시장 점유율 1위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는 자, 무엇보다도 바닥을 다지고 있고 전저점에서 변곡점 자리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로봇 쪽에는 현재 V자 반등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되 제가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짝꿍댕이 패턴이라든지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면서 확장형 캔들이 났을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슈가 이제 만들어질 분위기가 달궈지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면 될 듯합니다. 네, 더군전자도 관련된 애플 관련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그 업황에 대한 분위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 테마는 대왕고래 테마주입니다. 예, 맞습니다. 피팅 고래 사냥꾼님 네. 어떻게
전략을 세워주시겠어요? 자, 맞습니다. 네. 자, 역시나 이 고래 상향, 덕분에 고래, 자, 이 여러분들 대왕고래나 피팅 모두 연관돼 있죠.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관련된 이슈가 정부 정책의 이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주간 단위뿐만 아니라 시간이 이제 9월이나 10월 가까이 되면 주간 단위로 지금 현재 형성될 수 있는데 그에 관련돼 있는 종목 중에서 피팅이 제일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피팅 쪽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팅 쪽에는 역시 지금 주도주의 이 패턴을 보이는 곳이 화성밸브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장중에서는 거의 20% 가까이 장대 양봉을 내다가 오후장에 이 외국인 기관들의 이 밸류 측면의 종목들을 옮겨가면서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들에서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추세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금 오늘 피레치 문봉처럼 보이지만요. 피레치 문봉은 말 그대로 종가 그 다음날 캔들 두세 개에서 이동평균 이탈해야지 오늘의 이 음봉이 피레치 문봉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런다 오후장보다 자 오후장에 접근하지 마시고요. 내일 오히려 5일선에서 접근하는 자리가 좀 더 좋아질 듯합니다. 자 대왕고래 주간사 입찰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임박 통해 가지고 국내 1위의 밸브 전문 회사인 화성밸브는 지금 현재 대왕고래 트레이딩 관점 종목에서 주도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성광밴드입니다. 자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금속관 이음새 제조 회사이고요. 특히나 용접 피팅 전문 생산 업체로서 석유화학 그리고 조선해양뿐만 아니라 플랜트 사업에 모두 다 연관되어 있고 특히나 금속관 이음새 생산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조선뿐만 아니라 피팅 그리고 에너지 모든 쪽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오늘 쌍끌이 매수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 현재 자리는 오후장 분할 그리고 내일 5일선 분할로 접근하셔도 무관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좀 봐주셨고요. 자, 이제 업종 상위는 금융 섹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또 많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정책적인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금융 쪽 보셔야죠. 어제는 정권이었습니다. 오늘은 금융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어제 이 보험 생명을 건너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권까지 그리고 보험까지 지금 금융까지 알려드리는데 지금쯤 되면 이제 메모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 쪽이나 이쪽 밸류 쪽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는 게 저희 이데일리 스핀 차트 보시죠.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쪽으로 나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을 분기 그리고 연간으로 어렵게 재무제표 찾아볼 필요 없이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2023년도에 6조 4천억입니다. 올해 얼마냐면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한 자, 그 KB금융입니다. KB금융이 자,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한 7조 7천억입니다. 자, 그로 인한 오늘 갭상승의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월 중에 코리아 밸류의 지수 발표 및 추진 계획을 강조하면서 오늘 갭상승이 나는데 자 그뿐만 아니라 연일 지금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돼 있는 보험, 생명, 은행 그리고 증권 관련 중들이 분위기 추세가 좋습니다. 하반기에는 변동성 장세에서 무엇보다도 밸류 쪽에 포커스가 좀 맞춰지는 모습으로 인한 오늘 첫 번째 이 KB금융은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메리츠 금융 지주입니다. 자, 이 밸류 프로그램의 최대의 진심인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분기 실적 컨센이 30% 이상 성장을 했고요. 주주 환원 정책의 확대 기대감이 더욱더 물씬 나고 있습니다. 매년 1,000억 가까이 이제 주주 환원 재고 가치를 좀 펼치고 있는 메리츠 금융 지주는 연일 V자 급등을 내고 있습니다. 제 밸류 프로그램에서 어떤 가는 1등이라 그러면 메리츠 금융 지주를 모르고는 여러분들 금융 관련 종목을 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고의 종목 메리츠 금융 지주 두 번째는 KB금융을 매수 관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KB금융, JB금융지주, 그리고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등의 금융지주가 시장을 좀 상승하고 이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데일리 스핀에도 떡하니 1등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 이데일리 스핀으로 전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스핀 전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현재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는요, 반도체 투톱이 모두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간만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상승에 성공을 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가 4% 넘게 올랐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 블랙웰 출시 지연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전망은 유효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반도체 내에서 SK하이닉스의 탄력이 더 강합니다. 2024 포럼에서요. 이제 M7이 HBM 주문 제작을 좀 요청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에 따라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오늘 완성차 쪽에서는 기아는 강보합권 수준, 현대차는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100% 배터리 충전 때문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 BMS 배터리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 쪽도 좋습니다. KB금융이 2%, 신한지주도 2%가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제 9월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이제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금융위원장의 입에 통해서 나왔고요. 네이버는 현재 강보합권 수준 유지해지고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은 현재 0.76% 내림세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낙폭이 조금 더 깊습니다. 2.5% 하락하고 있습니다. 회계 기준 위반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이제 투자 주식 좀 부당 처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전 지수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까지 모두 1% 이내의 소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관해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폐지를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기차 자체 좀 판매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국내 2차 전지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 전지가 약하네요.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는 오늘도 약세인데 어제보다는 낙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사흘째 내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엔캠은 현재 1.22%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가장 강한 상승불을 켰던 휴젤은 오늘 0.3% 정도 강보합권 수준이 유지를 해주고 있고 클래시스는 0.92% 오릅니다. MSCI ESG 평가에서 A등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3년 연속 상향 조정된 셈이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약한 게 바로 펄업있습니다. 파란물을 강하게 켜내고 있는데요. 10% 가까이 내리고 있네요. 게임스컴 2024가 내일부터 25일까지 독일에서 개최가 되는데 23일에 시상식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국내 작품들이 참 많이 출전을 했는데 이 펄어비스 또한 붉은 사막이 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붉은 사막이 지스타 게임스컴 이후에 좀 출품일을 확실하게 내놓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현재 증권가에서는 내년 2, 3분기 정도 출품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선 리노공업이 2% 가까이 내리고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의 희비가 조금 엇갈립니다. HLB와 알테오제는 상승불 켜고 있는데 또 셀트리온 제약, 삼성단 제약은 모두 하락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네, SP소프트가 30%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긴밀한 협력사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KT, 우리 국내 통신 업체와 함께 손을 잡고 소버린 AI 개발 본격화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서 SP소프트가 현재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 2달 동안 주가가 반토막이 난 만큼 앞으로 이 향후 상승 추세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램과 이닉스 각각 29%, 26% 상승 중입니다. 전기차 화재 관련된 종목이죠. 이 이램에 관해서는 반야륨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우정바이오와 일신바이오는 상한가 진입에 오늘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종목들이 연일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우정바이오는 현재 3거래 연속 상한가를 가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좀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좀 과열되지 않았나라는 우려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델타테크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이 있죠. 공동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장 2다리째 급등세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 종목 중에서는 진단키트주 랩지노믹스가 4% 낙폭을 오후 들어서 점점 깊혀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진매트릭스까지 0.67% 오릅니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 쪽에서는 한빛레이저, 한농화성이 각각 19% 올라주고 있고요. GH신소재는 1.48% 오릅니다. 음압병실 관련된 종목이죠. 이 GH신소재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점까지 알아두시고요. 금속주 중에서는 엘컴텍이온대 3.79%로 KBI 배터리 8%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BI 메탈 관련해서는 올 여름 전력 수요가 다시 한번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태풍의 영향이 큽니다. 태풍 종다리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뜨거운 구름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태풍이 지나가고 가면 더 극심한 더위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엘컴텍 국제 금값이 어제 종가와 비슷한 수준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2,540달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금괴 한 개의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29% 내립니다. 5거래 연속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여전히 코로나19 테마 그리고 전기차 화재 테마가 특히나 강한 가운데 1% 이내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궁금하신 점 많으시죠? 오늘 종목 상담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목명, 비중, 단가 이렇게 3가지를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와 또 문자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채팅창 이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 문자 샵 3772로 궁금하신 종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대안주 시간까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 올라온 고민 사연입니다. 첫 번째는 주준님의 사연입니다. 일단 솔리드 궁금하시대요. 근데 이 솔리드는 통신 장비 쪽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주준님께서 매수를 6,290원에 하셨고 비중은 15%인데 느끼기에 이제 거래량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도와달라고 상담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시장이 많이 흔들렸을 때 역시 8월 5일 날 52주 신저가 찍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빠져나올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예. 솔리드를 볼 때마다 한 수수께끼 종목이라는 표현을 해보고 왜요? 싶어요. 예. 정말 아무 나무랄 데가 없는데 이렇게 네.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좀 연속성이 없고 또 그리고 이 바스켓 매물량 자체가 좀 매도 물량이 확실히 좀 나올 때마다 좀 가속화된다는 게 있어가지고 좀 깜짝깜짝 놀랍니다. 솔리드는 이제 판교에 있는 회사인데 저도 집에 갈 때마다 매번 보지만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영업이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을 보면 아주 좋아요. 2022년도에 여러분 왼쪽 하단은 꼭 보세요. 왼쪽 하단은 2022년도에 285억 그리고 2023년도 작년이죠. 362억입니다. 올해도 별 컨셉 이상 없습니다. 자, 340억에서 350억.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도 아닌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로는 거의 컨셉을 맞춰가진 분위기인데 자 그런데 왜 주식이 빠질까? 저는 좀 이런 데서 찾고 싶습니다. 솔리드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자 관계자님들 아니면 이제 홍보 이사님 그리고 IR 담당님들 자, 시장에 나와서 좀 홍보 좀 많이 하시고 IR을 좀 하셔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게끔 기업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밸류 측면이라든지 기업 내용 아무 이상 없는데 좀 많이 빠지는 거에 있어가 저도 속상하고요. 좀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어떨까? 밸류 측면으로 이상 없다면 이 회사는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 그리고 추세의 전체적인 이 업종에 문제가 좀 있다. 다른 업종, 다른 종목들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반면에 같이 좀 빠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솔리드의 자체적인 회사의 내용과 기업은 전혀 이상 없고 오히려 더 매수 관점으로 더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 전체적인 이 5G, 6G 이쪽에 지금 업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고르지 못한 영향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주님, 자, 이 비중 15% 괜찮고요. 자, 이 6,290원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는 조금 더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 이 5,500원 이 하단 자리죠.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자, 5월달 최대 하단전이 5,500원인데 이 5,500원이 자, 이 추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문의 주시게 되면 그 자리에서부터 6,290원까지 갈 수 있는지 못한지 추세적 면으로 판단해서 다시 한 번 더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이제 주가가 극심하게 저평가됐다. 네, 나분할 때는 맞습니다. 없는데 이런 예. 얘기셨습니다. 언젠간 정상의 자리를 좀 찾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보유하고 있으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너튜브를 통해서 댓글로 올려주신 미니님입니다. 자, KT 궁금하시다고 하셨고
38,237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권입니다. 비중은 10%고 계속 들고 가도 되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그 네. 파트너님 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올리는 듯 네네. 지속적으로 이익은 양호하니까 예, 괜찮은 맞습니다. 흐름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자, 증권사 목표 5만 원 잡았습니까? 까지 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최대. 4만 5천 원까지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 듯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에 도달하는 것도 좋지만 목표가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여러의 이 그 기관과 배경 수급의 추세에 따라 가지고 변동성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목표가 4만 5천 원을 설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니님이 38,200원짜리 비중 10% 아주 비중도 깔끔하고 좋고요. 추세 점을 괜찮습니다. 홀딩 의견과 함께 4만 5천 원까지는 한번 홀딩해 보시고요. 자,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4만 원 선입니다. 자, 2천 원 정도 남았는데요. 자, 4만 원 선에 돌파형 캔들이 나게 되면 자, 이 방송을 보시는 KT에 대해서 좀 매수의 관점으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자, 4만 원 넘는 캔들이 만약에 나오는 추세 우상향이 나오게 되면 없는 분들도 이제는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KT 이상은 꼭 홀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익 좀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샵 3772로 상담 받았거든요. 근데 뒷자리 891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또 종목을 에브리보 저희 방송을 보고 계셨나 봐요. 네네. 마침 또 보유하고 계시고 네. 24,2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현재는 손실을 보고 계시는 건데 비중이요 굉장히 큽니다. 60%나 됩니다. 근데 앞서서 네. 그 로봇 관련주의 에브리봇을 네. 또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비중이 많고 손실이 나다 보니까 네. 어떻게 좀 해야 될지요? 욕심을 좀 많이 부리신 것은 좀 판단이 되고요. 종목을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다. 이해갑니다. 자, 성장주 그리고 특히나 로봇에 관련돼 있는 대한민국의 진심인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로봇 산업에 있어가지고는 자, 우리나라의 저출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대적인 이 좀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사람의 심리로 인한 로봇이 대체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에브리봇에 대한 비중을 많이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에브리봇에 대한 분석을 좀 많이 하신 걸로 판단이 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단 비중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은 실수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단 두 번은 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중 60%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오히려 더 이제 24,000원짜리는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는 올 듯합니다. 다시 말해서 AI 서비스 로봇, 청소 로봇 중에서 주력인 물걸레 청소는 우리나라에서 단연 1등인 에브리봇입니다. 요즘 가면 갈수록 중국산 제품들이 상당하게 좀 많이 들어오고 저가 부품들이 많죠. 그중에서 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물걸레 청소기에서는 에브리봇이 좋고 그로 인한 이 마케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24,000원까지는 터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24,000원에 왔을 때 비중 과감하게 줄이시고요. 10% 가기를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면서요. 하반기까지 그리고 제가 볼 땐 추석 지나고 나서 한 10월 달까지는 분위기가 자, 이 좀 로봇 박람회도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에브리봇에 24,000원 충분히 갈 수 있으니 그 자리에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게 되면 교체 매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대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너튜브 댓글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밥님께서 한일 단조를 궁금해하십니다. 우선 매수가는 2,150원이고 비중이 10%입니다.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네, 일단은 지금은 손실권이거든요. 한일 네. 단조이고요. 네, 2,1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2,150원이라 그러면 충분히 옵니다. 예, 당연히 이번에 이 그 변동성이 온 것은 이번에 이제 이 방산 관련 종목들, 자, 이 전쟁 지정적 리스크로 좀 왔기 때문에 충분히 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이 8월 6일 날 장대 양봉이 난 후에도 장대 양봉에 관통형 캔들이 나게 되면 가망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밸류 측면에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관통형 캔들이 나게 되면 추세 전환형 변곡점 캔들이 날 수 있는데 변동성,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캔들은 다음에 계산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국방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갈 수 있고 며칠 안으로 만약에 이 2,100원의 자리가 오게 되면 과감하게 익절하신 다음에 이번 하반기에 밸류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저희가 내일도 또 하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 샵 3772나 유튜브 이데일리 TV 실시간 댓글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담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오후장 관심주 전략으로 가봐야 되는데 이런 장에서 좀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네, 전략 맞습니다. 이거 좀 전해주세요. 저는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시 보는 관점을 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볼 때 제일 먼저 뭘 보냐? 누구의 지인의 추천이냐?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해야 되냐? 아니면 기법이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성공하시려면 영업이익을 보셔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중심이고 그로 인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를 통해서 변곡점이 나오고 추세가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종목은 브랜드 X 코퍼레이션입니다. 자, 기업 영업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전분기 대비 260% 성장한 130억을 냈고요. 자, 이 연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190억입니다. 2023년도에 180억입니다.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330억, 300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70%에서 100% 성장하는 종목이 우리나라에 몇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중국 진출의 본격화 기대감뿐만 아니라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뿐만 아니라 밸류 측면에서 저평가 구간에 따라 모멘텀이 지속된다는 보고서가 여러 나오고 있고 그를 통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음 매수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자리에서 11선 눌림목 자리가 왔습니다. 매수 관점으로 종가에 보셔야 되고요. 양은양 패턴에서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이 싫으시면 내일 음봉, 5일선 패턴에서 단봉의 음봉이 나왔을 때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전분기 대비 100% 성장하는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목표가 13,000원에 손절가 9,500원 분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우주 일렉트릭입니다. 자, 우주 일렉트릭이라고 말하게 되면 이 우주 항공 종목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사명이 우주 일렉트릭이고요. 커넥트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2021년도에 240억, 2022년도에 자, 200억, 그리고 2023년도에 80억에 올해는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왔죠. 다시 말해서 4년 동안 우하향으로 내린 가운데 이제 저점에서부터 사업의 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해 가지고 매출 이익을 내는 쪽이었습니다. 자, IT 쪽의 커넥트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의 커넥트를 주력으로 하다가 이제는 이 전장용 비중 확대를 통한 믹스 개선에 동안 마진율 상승에 대한 고성장이 하반기에 이루어진다라는 보고서와 함께 오늘 갭상승의 양봉의 양선 그리고 풍차 패턴이 나오는 자리는 무엇이다? 징검다리 캔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자, 오늘 분할 매수 들어간 오늘 첫 번째 종가 배팅 그리고 내일 아침에 개파락이라든지 도치가 나오게 되면 장중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하고 두 번째 매수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음봉 공략 아니면 좀 더 지켜보셨다가 여러분들 보시면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목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만 원에 손절가 16,000원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자,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라서 제가 내일 유튜브에서 너튜브에서 이데일리 스핀, 이데일리 온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너튜브에서 라이브로 좀 이야기 드리랍니다. 자, 바이오는 왜 라이브로 여러분들에게 가격 전략뿐만 아니라 매매 전략을 알려드리나? 바이오는요 변동성이 큽니다. 바이오를 보는 관점이 두 가지죠. 자, 조금 전에 영업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바이오는 영업이익을 보는 게 아니죠. 바이오 생리 자체가 영업이익이 없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은 없습니다. 단 우리는 보는 게 뭐다? 여러분들 바이오는요, 파이프라인과 기술 이전을 한 회사냐, 안 한 회사냐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ABL 바이오는 대규모의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파이프라인의 글로벌화의 선두에 서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현재 바이오 시즌이 좋죠. 자, 바이 분위기 좋습니다. 내일 너튜브를 통해 가지고 ABL 바이오 전략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 흐름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마켓나우 3부는 이데일리 스핀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 분석 도움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일 오후 1시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SBS 주가가 석 달 사이에 3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 파리 올림픽이 열렸던 최근 한 달 사이에만 7%가량이 빠졌거든요. 이 증권사에서는 SBS 목표 주가를 줄줄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증권은요, SBS 파리 올림픽 중계 손실액이 100억 원 이상이라면서 3분기 적자 전환을 예상했습니다. 이 거액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파리 올림픽 특수를 전혀 누리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태영그룹 구조 조정도 지속적으로 SBS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SBS는 태영그룹의 핵심 계열사인데요. 이 연초 태영그룹은 SBS 지분 전량을 담보로 내주고 채권단에 4천억 원을 빌렸습니다. SBS 주가는 답이 안 보이는 데 비해 채권은 매력적입니다. SBS는 4년 만에 공모 회사채 조달에 나서는데요. 2년물과 3년물 총 1,000억 원 규모로 내일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29일이 발행 예정입니다. 흥행 결과에 따라서 최대 1,500억 원까지 증액을 고려 중입니다. 태영그룹 워크아웃 이슈는 부담이나 SBS 신용 등급은 더블 A로 우량체이고요. SBS가 태영 계열사 지원에 직접 나설 가능성이 없는 만큼 신용 등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악화한 실적에 비해서 비교적 재무 상태도 우수하다는 평이네요. 기쁨 주고 사랑받는 SBS, 주식보다는 채권입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